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증시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무너진다고 봐도 괜찮을, 봐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900포인트도 무너지고 내줬고요.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대장주 둘이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오늘은 2차 전지들이 좀 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서 테슬라가 10% 넘게 올랐기 때문에, 또 다른 2차 전지들도 대체로 잘 갔거든요.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는 진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2차 전지가. 오늘은 2차 전지도 많이 빠졌고, 의료 정밀주들, 의료 관련주들 하여튼 다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평소에 시장을 최근에 주도하던 의료 정밀 관련주들,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많이 빠지면서 또 로봇도 오늘 좀 빠졌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 주도하던 종목들이 또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들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가장 많이 빠지는 업종 내지는 종목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올라간 것은 테슬라 개별 종목의 이슈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들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악재가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버스 종목에 투자하는 ETF가 나오기도 했고, 그러면은 하락해야 돈을 버는 구조, 그죠? 매도를 갖고 있던 종목을 매도해야 ETF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종목들에는 좀 악재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 다음에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 배터리 아저씨가 금융시장법 위반을 했다는 그런 또 기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무거운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증시에 쫓아갈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그게 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이제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 주식을 아예 안 가지고, 저도 지금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전체적으로 일단 관망하는 그런 근데 이제 저점에 매수를 잘 하신 분들은 그래도 약간 이제 그 하락장에서도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는 해요. 그런 흐름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떤 특정 종목을 가지고 길게 가져가자 이런 거는 통하지 않는 시장이고요. 지금은 짧게 시장 분위기 안 좋으면 그냥 던져버리고, 분위기가 좀 괜찮다 싶으면 조금 밀고 올라가다가 다시 분위기가 꺾인다 싶으면 바로 던지고, 이런 식의 그 짧은 대응이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오늘 우리 증시를 짓누른 그 이유는요, 미국의 이제 CPI가 내일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8월의 CPI가 이제 그러니까 예상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그 값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를 좀 짓눌렀고, 지금 미국의 선물 지수도 빠지고 있고,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금리 이슈가 딱 나와 버리면 좀 여러 가지로 좀 그 악재가 길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 제가 그 페드워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느새 미국의 그 금리 인하가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 5월의 FOMC도 아니고 이제 6월로 넘어갔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하반기 7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아직도 9월이지 않습니까? 3분기잖아요. 그러면 내년 초반에 대한 기대치가 사라지면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주가가 좀 눌릴 수 있는 구간인 거예요. 모멘텀이 없어요. 내년에 금리를 낮추겠지 하는 그런 그 기대감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금리 인하 시점을 어느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 그로부터 6개월 전, 대략 6개월쯤 전에 선반영을 하는데 내년 만약에 6월 또는 7월에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 해가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려면 해가 바뀌어야 된다. 그게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멀어 보이죠. 지금 이제 9월인데 10, 11, 12, 4, 그 4분기를 지나는 동안에 투자를 그러면 계속 해야 되나? 바로 그 지점에 2차 전지도 제조업 금리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하락은 이제 약간 거품이라고 봐야 되나요? 각 종목별로 버는 규모, 그러니까 실적 규모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갔다는 그런 증권사들의 뭐 예상치, 전망, 분석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지난번에 어떤 리포트 하나가 비정상의 정상화 이렇게 나왔던 리포트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맞춰가는 그런 구간으로 보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매수를 좀 고민해 보자는 류의 뭐 기사와 리포트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뭐 늘 어떤 종목이나 어떤 업종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나면 반등하는 타이밍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빠졌다 싶은 종목들, 지나치다 싶은 종목들을 좀 그 저점에 매수할 만한 어떤 그 자리를 좀 찾는 일을 뭐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처럼 외국인들이 집중 매도하는 시장이 그냥 붕괴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하락장은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종목별로 좀 주가가 꺾인다 그러면 아예 매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관망하는 뭐 종가 매매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시가 매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관망하는 현금 들고 관망하는 그런 그 상황이 제일 낫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증시 분위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34종목이 올랐고 640 종목이 빠졌습니다. 0.79% 하락했고요. 코스피 100이 0.54% 하락을 해서 대형주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았지만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죠. 코스닥은 455종목이 올랐고 1072종목이 빠졌습니다. 1.59% 하락했네요. 그리고 코스닥 150은 1.08% 하락을 했으니까 역시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았을 뿐 뭐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이 집중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금융투자가 코스피, 코스닥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오늘 원래 금리 이슈 나올 때마다 금투가 던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은 금투가 어느 정도 좀 저점을 방어해주는 느낌의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선물지수가 0.17% 나스닥 빠지고 있지만 더 빠지고 있어요. 지금 아까 이제 이따가 장 마감할 때쯤 이 방송 마무리할 때쯤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미국 증시 개장까지 1시간 조금 넘게 남았는데 개장 가까이 갈수록 아마도 나스닥의 이제 선물지수가 아마 오르든 반등을 하든 하락하든 방향을 좀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오늘 약간 빠져서 1327원대까지 내려왔고요. 국제유가는 오늘은 약간 하락했네요. 0.25% 하락을 해서 87.29, 87달러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상승 영향 등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로 하락 전환한 이후 2차 전지 관련주 중심의 대량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폭을 확대했다. 코스닥은 2차 전지 관련주 중심의 대량 매도세가 나오면서 시총 상위주들이 약세를 보이며 1%대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미중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들어오면서 하락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했지만 개별 기업 호재로 국한되어, 이거는 테슬라 얘기를 하는 거죠. 영향은 제한적이었고, 또 고유가로 미국의 8월 CPI가 7월 대비해서 높아질 것이 확실시되며 긴축 장기화 우려가 나와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세졌다. 이런 분석. 또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출되면서 금융과 유통 등이 약세를 보였고, 특히 2차 전지주 그리고 의료 AI 테마 기업들의 급락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보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하락 종목과 상승 종목이 비슷한데, 어쨌든 시총 1위, 2위 종목들이 빠지면서 주가가 좀 좋지 않았고요. 특히 포스코홀딩스가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4%대 빠졌고, 또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이 2%대 하락이 나왔고요. 반면에 네이버가 3.78% 가장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은 뭐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 DX까지가 뭐 급락을 했고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7.86% 많이 빠졌고, 루닛이 12% 하락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젠이 14%대 거의 15% 정도 올랐고, HLB도 7%대, 지금 바이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던 거예요.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종이 목재 업종이 제일 좋았네요. 유니드 BT 플러스 14%대 올랐고요. 영풍재지도 0.83% 올랐습니다. 빠진 업종은 의료 정밀 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덴티움이 마이너스 7%대, 미래산업이 마이너스 4%대 빠졌고요. 코스닥 종이 목재 업종이 제일 좋았네요. 동아기업이 6.4%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요. 반면에 소프트웨어 업종이 가장 많이 빠졌는데, 라이프 시멘틱스가 거의 하한가까지 내려갔고요. 알체라가 마이너스 한 20% 정도 빠졌고, 크라우드웍스 마이너스 14%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일동제약이 9%대, 일동홀딩스가 6%대 올랐고, 반면에 오리엔트바이오, 대원제약, JW 중해제약, 현대약품까지가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HLB가 제일 좋았죠. 7.6% 올랐고, ABL바이오와 네이처셀이 6%대 올랐습니다. 반면에 빠진 종목은 샤페론이 8%대, 한스바이오메드, 인벤티질랩, 차바이오텍이 마이너스 6%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2,043억 원이 늘었고, 코스피의 SK스퀘어, 코스닥의 안랩과 차바이오텍이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금양, 포스코 퓨처엠, 삼성전자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이 코스피 페노션, 영원무역, LG에너지솔루션, FNF, 필라홀딩스 순이었고, 코스닥은 원익 IPS, 리노공업, 카카오게임즈, 유니테스트, SNS텍 순이었습니다. 8월 CPI가 이제 나오는데 반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블룸버그의 추정치는 3.6%로 7월 대비해서 0.2%포인트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근원 CPI, 코어 CPI는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0.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8월에 CPI가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이거보다 높을 경우에는 시장이 실망감을 보일 수가 있겠죠.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금리 상승에 힘이 실려서 지수 상단이 제한될 걸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거, 그럼 미국에서 금리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 이건데, 자, 한번 볼까요? 지금 2023년 9월 20일에 있을 페드 미팅, 동결이 93%로 거의 동결이 확정적이에요. 9월에는. 이거는 뭐 계속 변동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11월에는 어떨까? 52550 금리 동결이 52.8%, 금리 인상이 44.2%, 8.6%포인트 차이로 동결이 좀 더 많아요. 자, 중요한 거는 금리를 동결하는 게 아니라 언제 인하할 것이냐 이건데,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을 최근까지 내년 5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월 걸 보니까 2024년 5월 1일 위에 보시면 페드 미팅 이렇게 돼 있고, 현재 타겟 레이시, 그러니까 그 목표 지금 현재 그 금리가 기준금리가 52550인데 38%가 52550 동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한 단계 인하하는 게 33%로 좀 낮아요. 그러니까 동결할 거라는 거예요. 5월까지도. 자, 그럼 6월 거 봐야죠. 24년 6월 12일. 자, 지금 보시면 52550이 금리 동결이 26.3%고 금리를 한 단계 낮출 걸로 보는 게 35.7%예요. 그러니까 6월 가야 5월도 아니고 6월 달 가야만 금리를 한 단계 낮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장의 어떤 그 상승을 제한하고 짓누르고 계속 공매도가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되는 원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그게 6월에서 자칫 잘못하면 7월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계속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자, 지금 최근에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이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아이템 뭡니까? 국제유가잖아요. 국제유가. 특히 러시아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약간 그 유럽을 견제하고 그 뭐 그런 쪽에서 이제 감산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랬다면, 최근에 사우디의 감산이 이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미국에 만약에 이 CPI 지수가 잘못 나오고 이제 높게 나오고 이래서 증시가 좀 폭락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견디질 못하죠. 지금 이제 그 아마도 이제 사우디나 이 오펙 회원국들을 뭐 만나거나 압박을 하거나 뭐 유화책을 쓰거나 해서 감산을 좀 철회하거나 어떤 그 시장에 좀 어떤 호재로 받아들이는, 시장이 그 긍정적으로 여길 그런 재료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까지는 지금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서 $100까지 뭐 간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국제 유가만 놓고 보면은 지금 증시는 아주 좋지 않다.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소재가 막 나오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게 좋지 않은 거고요. 자, 2차 전지 오늘 그 하락한 이유, 인버스 ETF 출시에 꺾이는 2차 전지주, 증권사들 거품 빠졌다 이렇게 나오면서 내용 보면은 2차 전지주 투자 열풍을 이끈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반적인 2차 전지주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 이렇게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첫 2차 전지 인버스 상장지수 펀드 ETF인 KB스타 2차 전지 탑10 인버스, 이게 오늘 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2%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떨어져야 오르는 ETF에 돈이 또 몰렸다는 뜻은, 반대로 2차 전지를 매도하는 그러니까 매도를 유도하는 그런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의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깨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뭐 2차 전지를 2차 전지가 올라가게 되면,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면 또 강한 상승세,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는 그런 심리가 아마 지금 계속 대기 물량으로, 대기 매수세로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2차 전지가 이제 많이 올라갔을 때에 비해서 지금 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 빠졌죠. 그러니까
고점에 좀 물려 있는 개인들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서 그게 고점에 물려 있다. 상승 전환할 때 매물벽이 돼요. 매물벽이. 지친 개미들이 이 가격대까지만 오면 던져야지, 팔아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매도 물량을 대기시켜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고점에 물린 종목들이 상승 반전할 때 나오는 이제 어떤 상황인데, 지금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주가의 상승 반전, 곧바로 상승 반전할 거라고 예상하기가 참 어렵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반등을 하긴 할 겁니다. 계속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 시점이 어딜지 그거는 아마 수급이 말해주고 차트가 말해주고 아마 그렇게 될 텐데, 저는 뭐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속 보조지표들 활용을 하는 그런 매매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지금 오늘처럼 이런 시장 무너지고 이런 날은 아예 접고 아예 뭘 매수하거나 이런 생각 자체를 그냥 안 하고 그냥 관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 또 고맙게도 들썩거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계속 밀어내리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아주 쉽게 그냥 뭘 매수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견딜 수 있는, 그냥 참고 보면서 오늘 사려고 했던, 어제 사려고 했던 종목들이 더 싸졌네 이러면서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수할 만한 타이밍을 꼭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어떤 특정 업종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그런 그 매수할 만한 자리에 나오는 종목이 이제 나올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이미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직 그 이 영상 만들고 나서 이제 어떤 보조지표들 좀 확인하고 종목들, 관심 종목 담아놨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내일 한번 매수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 한번 오늘도 이 영상 올려놓고 미국 증시 흐름 상황 지켜보면서 한번 종목들을 추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할 것 같아요. 이따가. 자, 수급 볼까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팔았고 기관이 이틀 연속 86만 주를 넘게 샀어요. 그 기관 매수의 중심에 누가 있냐? 금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투는 짧은 수익을 노리고 들어오는데, 통상 그렇게 들어오는데, 아마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과하게 빠졌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수가 최근에 들어온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에코프로 BM은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계속 쏟아지면서 거의 똑같이 34만 원대 갔던 게 27만 원까지 빠지는 그 과정이 한 3주 정도 걸렸거든요. 그 사이에 최근에 기관은 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기관이 이 주가 하락할 때 산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샀잖아요. 근데 최근에 사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기관 중에. 누구냐? 금융투자예요. 금융투자. 금융투자는 지금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융투자의 그 매수를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이 아마 한 번 정도는 반등을 줄 건데,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너무 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투가 매수하기 시작하고 나서도 지금 한 10%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분명히 금투의 그 매수세에 의한 단기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인데, 에코프로는 그래도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약해졌어요. 그리고 개인 매도가 좀 세졌고, 반면에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데 역시 금투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골고루 매수가 들어왔다. 조금 우려되는 거는 98만 원에서 93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최근 뭐 한 달 사이에 가장 낮은 가격인데 거래량이 115만 주로 오히려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매도 물량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뜻이라서 이게 조금 주의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제 그 거래량을 체크하는 게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공매도 보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공매도 비중이 에코프로가 10%가 넘어버리면 주가가 크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에코프로 주가가 반등할 때는 공매도 그 거래 비중이 3% 이하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매도도 그렇고 지금 뭐 수급이라든가 또 금투나 이제 뭐 연기금이라든가 어떤 특정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거래량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좀 볼 필요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홀딩스는 그냥 개인만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133만 주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최근 한 달 사이에 저 8월 17일, 16, 17일 이후에 가장 많이 거래가 된 건데 54만 원대 요 가격대, 공교롭게도 한 달 전하고 똑같은 가격대까지 밀려 내려왔는데요. 자, 여기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계속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량이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주가가 폭락하는데 거래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매도 물량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셀트리온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 셀트리온은 기관이 많이 팔았네요. 그 기관 매도를 이끌고 있는 세력은 연기금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오늘도 왕창 매도를 했고, 오늘 좀 빠진 이유는 기타 법인의 자사주 매입 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하방을 받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이 팔았는데 특히 외국인이 거의 20만 주를 덜어냈습니다. 반면에 금융투자가 4일 연속 사면서 지금 매수가 쌓이고 있는데 연기금이 왕창 팔아서 그것도 조금 우려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올랐던 만큼 그대로 털어냈습니다. 6일 내내 올랐던 1,700원을 오늘 한꺼번에 1,700원 다 빼버렸어요. 이거는 마치 무슨 그 코미디 같은 그냥 그런 느낌의 굉장히 그 거친 그런 매도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위메이드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세게 들어오면서 양매수가 세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35,000원 위로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뿐만 아니라 오늘 게임주들의 어떤 기대가 시장에 많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완전히 뭐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시간에 보면은 삼성전자는 0.28% 200원이 빠진 73,300원. 에코프로 BM은 0.72% 2,000원이 빠진 275,500원. 에코프로는 0.97% 9,000원이 빠진 921,000원. 포스코홀딩스는 1.1% 6,000원이 빠진 540,000원. 셀트리온 0.27% 400원이 빠진 145,8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0.46% 300원이 빠진 64,400원. 위메이드 0.71% 250원이 오른 35,300원이었습니다. 지금 위메이드 하나 빼고 다 빠졌는데 시간외가 선물지수 하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일봉 차트 보면 삼성전자 뭐 주가 흐름 좋진 않지만 60일선 위에서 놀고 있죠. 60일선 어디냐면 지금 정확히 7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7만원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아직은 좀 높아 보이진 않는다. 7만원이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오늘 시간에 73,300원 그러면은 뭐 대충 내일 좀 하락을 하면 이제는 반등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에코프로 BM 안타깝게도 121선 밑으로 하락을 했고요. 아래쪽에 매물대, 긴 매물대 보시면 그 최하단 자리가 25만 2천원쯤 되는 자리.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지금 하락 추세가 25만 원대 초반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에코프로 역시 하락세 60일선 위로 못 올라가고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을 두 개 그려놨는데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지금 매물대 상단이 93만 원대 초반 지금 딱 지지를 받았죠. 그런데 지금 매물대 밑으로 하락을 해버리면 이제 그 밑에 매물대가 85만 원이에요. 그래서 85만 원대까지는 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 85만 원대는 121선입니다. 60일선을 이제 밑으로 추락을 하고 121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포스코홀딩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매물대와 60일선이 맞나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동그라미 3개를 쳐놨는데 매물대, 그 다음에 지난달 저점 자리, 그 다음에 지금 60일선 이렇게 다 모이게 됩니다. 52만 원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어디까지? 52만 원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나서 더 빠질까 아니면 거기서 반등할까를
아마 엿보지 않을까 싶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만약에 52만 원, 한 50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밀려준다면 그때는 매수 한 50만 원 정도에 매수할 수 있다면 한 60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하고 중장기로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계속 하락할 때는 매수하는 건 아니지만 60일선이라든가 이렇게 주요 이동평균선의 지지가 확인되면 그때는 과감한 매수가 또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좀 약점이 개인만 사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 수급이 꼬이고 있는 거. 자, 셀트리온은 60일선에 닿자마자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60일선, 이 마의 60일선을 깨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3개월 넘도록 60일선을 깨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60일선, 480일선, 이 중장기 이동평균선들은 에너지의 크기가 크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뚫기가 어려울 거고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전망했는데 조금이 아니라 많이 빠져서 그게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아래쪽에 241선의 지지는 정확하게 또 받았습니다. 더 빠졌다가 241선 위까지 바로 올렸죠. 아래 꼬리 달고. 이건 뭐냐 하면 아래쪽에 241선도 에너지가 센 이동평균선이잖아요. 그러니까 241선 밑으로는 더 빠지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약간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241선보다 밑으로 빠져도 매물대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이평선이 이렇게 밀집을 하게 되면 이제 위든 아래든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잡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 보면은 아래로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난번 전 고점이라든가 매물대를 보면서 다시 대응을 해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해주어서 이제 상승을 한다면 역시 상승 또 꼭대기, 지금 최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60일선, 241선, 아니 60일선과 481선 정도 자리로 보입니다. 자, 위메이드 오늘 반등을 했지만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노란색 21선 닿으면 내리고 이런 그 뭔가 저항에 계속 부딪히고 있는 그런 약한 에너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위메이드가 본격적인 상승 전환을 한 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게 좀 아쉽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지수 보시면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69, S&P 500이 마이너스 13.75, 나스닥이 마이너스 60.75. 그러면은 많이 빠지고 있다는 뜻인데, 자,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개장까지 한 40분 남았는데 다우존스 마이너스 13, S&P 500 마이너스 7, 나스닥 마이너스 33. 자, 뭐죠? 낙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네요. 어쩌면 상승 반전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기대가 반영되는 거죠, 미국 증시는. 그러면은 뭐 오늘 밤 미국 증시 좀 기대해 볼까요? 만약에 미국 증시가 좀 의미 있게 반등을 하고 미국의 CPI가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오면 우리 증시도 잘 갈 수도 있죠. 근데 예전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이제 CPI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이런 움직임이 장 초반에 나오다가 CPI 발표가 딱 나오고 나서 급락, 뭐 아니면은 뭐 어떤 하락 전환,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오늘 밤에 지금 미국 이따가 이제 발표를 하겠죠. 근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 좀 상황을 봐야 되기는 합니다. 뭐 좀 잘 나왔으면 좋겠고, 일단 뭐 잘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서 미국 증시 자체가 잘 가야 되니까 오늘 뭐 테슬라 10% 오르고 이런 식으로 미국 증시에 오늘 엔비디아도 좀 더 주가가 잘 갈 거라는 리포트가 나왔다는 아까 기사가 잠깐 눈에 띄던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뭐 좀 봐야죠. 어떤 식으로 그 시장이 받아들일지 지켜보면서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하고 미국 증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